네, 7월 마지막 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8월이 코앞인 것이죠. 8월의 주식시장은 우리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최근의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이겁니다. 좋은 것만 보자인 것 같아요.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도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강세권에 놓여 있는 거 앞서서 확인을 하고 왔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5일 연속의 빨간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윗구간을 좀 바라보는 듯 합니다. 일단 8월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악재에 내성이 생겼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악재라 하면 많죠.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긴축도 악재였고 그 이후에 나왔었던 경기 침체도 악재고 그에 앞서서 또 고인플레 또한 모든 것이 악재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요 증권사에서 8월 증시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코스피 밴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상단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봤습니다. 상단이 이제 높은 순서대로요. 교보증권이 2650선까지 8월 중에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다봅니다. 그리고 2600을 제시한 곳이 상단을 키움증권, 케이프증권이고요. 조금 아래로 2550포인트가 삼성증권, 2500이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2650이라 8월 중에 이 숫자를 보게 되면은 또 아주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뷰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교보증권 내용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교보증권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8월에 물가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진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일까요? 반등의 연장선상에서 8월은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은 더 두드러지는 달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단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환경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하다라면서 여차하면 또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일단 8월은 한숨 돌리는 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의 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앞서서도 살펴드렸지만 악재라고 하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얼마나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애를 먹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사태로 말미암은 원자재 가격의 폭등, 그 중심에서는 유가가 있었고요. 기름값 치솟는 거 우리 되게 신경 쓰면서 고물가에 대한 걱정을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제유가 간밤 마감된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인정. 이 정도면은 그래, 이 정도인가 보다. 한 $100 언저리면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FOMC에서 이번 달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9월에 또 한다고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9월에 할 가능성 여전히 열어두자라고 파월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9월에 금리를 또 올린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준이 그때까지 올리고 점점점 속도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간밤에 지수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뉴욕장을 비롯해서 또 우리 시장에서도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각오를 해야 하는 이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동안 시장이 워낙 선반영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신규 악재가 아닌 이상은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인플레 피크아웃이 진짜로 확인되면 불안 심리는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보다 이제 안도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분명 조성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자라는 거고요. 단 연준의 가이던스에 대한 신뢰가 지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다라고 키움증권은 꼽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 쪽으로 갈까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8월 국내 증시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한국투자증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PS를 비롯한 몇몇 지표들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 우리가 이제 볼만한 것은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쪽. 음식료, 방산, 그리고 자동차 쪽. 최근 들어서 나름 강했었던 그런 업종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8월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양한 증권사들의 시각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증권사의 뷰를 한번 챙겨보려 합니다. 자리 옮겨서요. 8월 시장에 대한 올 하반기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증권사들의 시각을 챙겨 듣고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신증권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현 경제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고 있을까요?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을 오늘 전화로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요. 이게 간밤에 나왔었던 미국의 GDP만 봐도 그러합니다. 2분기 연속 역성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플러스로 마무리됐다.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기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2분기에도 역성장이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었겠죠. 특히 아틀란타 연준이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 1.6%까지 예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들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나온 결과를 보면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9%, 전분기 대비를 연율로 해서 마이너스 0.6%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니까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변수고요. 또 하나는 소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분기 때는 수출이 엄청나게 안 좋았고 2분기 때는 재고 투자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역성장처럼 보이는 것이지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비는 전 분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이 눈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 그래도 소비는 괜찮다라는 인식들이 커지면서 좀 악재로 해석되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 완화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일장이었어요. GDP가 나오기 전날 파월 의장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GDP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3번에 걸쳐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수치는 사실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소금 하나에 불과한 숫자인 것이다.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3번에 걸쳐 나오는 수치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기는 한 건가요? 일단은 재고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수정이 되긴 하는데 크게 수정이 되진 않습니다. 일부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2분기 성장률이 역성장이었고 경기 침체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경기 방향성이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더 안 좋아질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화두를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 보다는 앞으로의 경기 방향성이 더 안 좋아지는 쪽인지 아니면 더 좋아지는 쪽인지 이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2개분기 연속 역성장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이번에도 플러스 1.6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논란보다는 향후 경기 방향성에 대한 초점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챙겨주세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1,300원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 1,298원 현재 원달러 기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내다봐야 됩니까? 환시장이라는 것이 매번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튀어오르고 또 튀어내리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예측 자체가 좀 어렵긴 하나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같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는 있는 건가요? 긴 흐름에서는 경기가 좀 더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고 경기 침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달러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8월까지는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가는 건 맞지만 금리 인상 강도, 긴축의 강도나 속도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유럽 쪽이 좀 세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은 이제 막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긴축의 한 걸음을 굉장히 크게 내딛었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75bp를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한 것보다 앞으로 금리 인상할 게 조금 덜 남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ECB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리 인상할 여지가 더 커진 데 반해서 미국은 지금까지 2.25%를 상향 조정했는데 향후 금리 인상 폭을 본다면 점도표 기준으로 1.3, 글로벌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1.15.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 인상한 것보다 더 적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리 인상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ECB와 그리고 FMC 간의 통화정책 속도 강도가 ECB는 이제 시작, 그리고 FMC는 7분 홍선을 지났다. 이런 심리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도 1,150원 좀 지지력 테스트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레벨 다운 되었습니다. 100달러 밑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워낙 약세를 자극했던 무역수지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유가가 좀 레벨 다운된 데 따른 수입 압박이 수입 적자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 또한 원달러 환율을 조금 낮추는 좀 안정시켜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8월 1일 수출 데이터를 좀 확인하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당분간 달러가 좀 쉬어가고 원달러 환율도 1,250원대까지는 등락을 보일 수 있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6개월 혹은 그 이후의 미래 가치를 땡겨서 선 반영하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동안 진행을 했었던 그리고 지금 수준인 최악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좀 다 지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에 대한 뷰도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교보증권이나 키움증권에서는 코스피 상단 밴드를 8월에 2,600, 2,650 이런 구간까지 올려놨더라고요. 대신증권 뷰는 어떤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신증권에서는 그동안 2,300선을 단기 지지력을 바탕으로 2,600선 초중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밴드까지는 좀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 반전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추세 반전 가능성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힘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른 불안 심리 그리고 펀더멘탈 흐름과 대리율이 크다는 점,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워드 PR이 8.5배까지 떨어졌었죠. 이런 그림들이 좀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CPI가 좀 많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그림 하에 최근 흐름들을 본다면은 물가가 좀 진정될 수 있다. 통화 정책은 정점을 지났다. 경기는 좀 불안하지만 우리가 침체로 생각했던 것보단 좀 덜하다. 라는 심리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8월 CPI에서 물가가 좀 꺾이는 모습들만 보여준다면 시장에는 8월 말까지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 안정, 통화정책 안정, 경기에 대한 불안심의 진정, 이런 변수들이 시장의 반등, 기술적 반등,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2,600 초반에서 2,650선이냐? 2,300선이 12개월 선행 PR 기준으로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수준입니다.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줬었는데 마이너스 1표준 편차 수준이 2,640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연초 이후 실적과 주가의 코스피 괴리율을 본다면 실적 전망이 조금 더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 15% 반등 여력은 남아있거든요. 이 또한 2,650선.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본다 하더라도 되돌리는 과정 그리고 워낙 저평가 받은 데 따른 회복 과정 요 그림만 놓고 본다 해도 2,600선 중반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밴드 이야기 나온 김에요. 이것도 좀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연구원님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달 초에 대신증권 쪽에서 나온 이 코스피 하단 밴드 이 2,050포인트 이것 때문에 아주 네.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네네네. 뭐 저희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각 주요 경제 채널 뭐 프로그램마다 오프닝 때 모 증권사가 코스피 하단 네. 밴드를 2,050까지 내려잡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그때 뭐 하루 종일 뭐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뭐 앞으로도 확인해야 할 변수들이 많고 지금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지수 자체 그 예상치는 여전히 유효한 걸로 봐야 되는지요? 내년 1분기까지를 봤을 때 하단이 2,050이라고 제시를 하셨던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조금의 오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놀라시면서, 7월 초에 자료를 작성했는데, 그때 2,300선을 좀 불안정하게 지키고 있던 상황에서 바로 2,050 가는 거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좀 그 경로를 보시면은, 저희는 그때부터도 2,300은 단기 지지선이고, 2,600선, 2,700선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 다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락바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수대가 2,050선이기 때문에 2,600선에서는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그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2,050선까지 뭐 내년 상반기 내에 뭐 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금융 장세라고 한다면 경기는 둔화되는데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좀 빠르게 전개되면서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과정이고요. 역실적 장세라고 한다면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지면서 실적 전망이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조정의 이유가 다른데요. 역금융 장세는 밸류에이션 조정, 역실적 장세는 실적 조정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금리입니다. 역금융 장세에서는 금리가 상승을 하는 데만 해서 역실적 장세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반영을 하게 되죠. 지금은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성 반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보다는 경기가 더 둔화되고 약화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고 기업 실적도 좀 더 레벨 다운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밸류에이션은 멈춰 있다 하더라도 8.5배, 8.6배 정도가 락바텀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실적 전망이 내려가는 만큼 좀 하단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꼭 2,050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2,100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2,600선대에서는 좀 안전한 쪽 뭐 달러라든지 채권 쪽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뭐 거기까지 가니까 시장이 망가진다라는 것보다는 반등을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안전한 쪽으로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자. 그리고 2,100선이 깨지는 시점이 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큰 추세 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좀 적극적으로 살 경우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022년 3분기 반등을 조금은 기대감을 갖고 말하기보다는 반등 시
조금은 주식 비중 축소, 현금 비중 확대, 안전자산 비중 확대 차원에서 좀 대응하자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보는 바로는 2023년 상반기 중에는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런 저점 통과 과정을 좀 역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3분기 때는 반등 시 그리고 특히 2600선 회복 시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방어적인 대응 전략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고 하다 보니 그 2050포인트 그 숫자만 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앞뒤 문맥의 맥락 다 살펴야 되고 끝까지 네. 들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예. 네. 이번에는 그 오늘 간밤 나왔었던 애플의 실적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래요.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 그런데 네. 순이익은 또 2년여 만에 최저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네. 매출 쪽에 집중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또 애플이 또 상승을 하고 또 네. 국내 시장에서는 애플향 기업들의 주가가 LG의 이노텍을 비롯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내다볼 수 있는지 판단은 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보면은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의견도 되게 많이 분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더라도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던 데 반해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주가가 일단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증시는 그리고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IT 부품주들은 좀 반등 시도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대만 기업 TSMC도 실적 전망을 높인 것은 애플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플향 IT 부품주들, 반도체 부품주들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당분간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네. 최근에 또 분위기가 또 나아지다 보니까 섹터 가운데서는 그동안 시장이 밀릴 때도 강했었던 자동차 쪽도 궁금하고 또 오늘 또 급격히 튀어오르는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의 흐름도 궁금하고 또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바이오나 또 방산 쪽도 궁금한데요. 우리 영 의원님 보시기에 이쪽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쪽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말씀하셨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을 이끌어가고 있는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자료를 쓰면서 인터넷 업종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본 이유는 최근 반등 과정에서 약간은 좀 슬로해졌었고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굉장히 빠르게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업종 좀 반등 시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국면이고 어떤 업종이 시장을 쭉쭉 끌어가는 그림이 아니라 단기 낙폭에 따른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사는지 팔다가 순매수 전환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낙폭과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면 IT 가전, IT 하드웨어, 반도체, 인터넷, 미디어 교육, 증권, 화장품 의류 업종들이 있는데 이들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시다가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을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잘 사다가 매도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하신다면 이번 반등 과정, 순환매 과정에서 좀 한 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의 외인들의 수급이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낙폭 과대 섹터 종목들 가운데 외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는 쪽을 한번 계속 서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눴네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